안녕하세요. 양지열의 콩가루. 어떻게 좀 힘들게 느껴진다. 힘들다뇨. 목소리가 느려지는 것 같아서 왠지. 왜요? 지금 얘기해요? 좀 오래 기다린 거? 아니야, 뭐 원래 시간이었는데 네. 김연이 갑자기 아유. 일찍 올 수 있다 그래서 후다닥 왔더니 또 차가 막혀서 그런 거네. 지친 표정 봐, 지친 표정 봐. 지금 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재판 마치고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 맞아. 안아버린다. 맞다. 안아버린다 무료로 진짜. 오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 와 버린다는 걸 안아버린다라고 들어가지고 저게 어머. 무슨 소리인가? 제가 미쳤나 그래서 왜 저러나 저래 했지. 취향 왜 저래? 왜 난 저래 네가 이상한 줄 취향? 알았지. 그 제가 지지난주 이제 머리 하고 와서 네. 사람들이 막 어이 저는- 저 잘생김 저 사람 누구야? 지금 맞아. 이렇게 포마드처럼 촥 그러니까 하고 저 오시잖아요. 누구야 막 이랬는데 오늘 다시 이제 맹구로 이 머리도 예쁜데? 문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문변. 약간 덥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뭐라고요? 덮은 진변. 덥진 그게 깐진. 덥진이야? 깐진 덥진. 깐진 덥진. 연예인들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되게 웃긴다. 양면사님 늘 깐 양파 같네 약간. 아무튼 아니 나 성이 이상해. 뭐 양씨가 이상하게 갖다 붙이면 뭐든지 이상하게 붙어.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오늘 조금 이제 깝치고 좀 일찍 오는 바람에 텐션이 좀 떨어지지만 여러분의 텐션을 좀 올려볼게요. 제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짜란. 이거 뭐야? 빼빼로. 짜란. 와,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이게 오. 사실 전주 토요일에 나가는 건 줄 알고 가져왔는데 딱 맞구나, 알고 봤더니 그러면. 이게 그랬는데 이게 그 다음 주에 나가는 건지 예. 몰랐어요. 여기네. 수고했어 오늘도. 그게 뭐예요? 나나나나 이 노래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가을 방학인가 노래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옥상 달빛 쉬어갖고 노래라는데.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쉬어서 지금 노래를 잘 못하는데 원래 노래 잘하는데. 아무튼 빼빼로데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먹을게요. 이야. 고맙습니다. 겨들송 최고다. 아니 조금 당황스럽네. 날짜도 못 맞추고 이렇게. 아니야 근데 이런 이거 걸 들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받아본 게 처음이라서 아주 다행이네요. 네. 네. 우리 또 전청조 남해안 그거네. 전청조. 네, 남해안 전청조 때 8만 2천. 8.2. 저 솔직히 말하면요. 그날 아들이랑 어디 키즈 카페 제가 데리고 가고 있었거든요. 동시 접촉사 그 동접이 한 2만 동접이 2,600. 2천 막 6, 700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야, 너 잘못 봤나? 근데 그래도 그래도 뭐 한 2만 정도 나오겠지 했는데 갑자기 막 폭주하죠. 이거 그러니까 남현이 전주 이게 그 워낙 이슈기도 이슈가 하고 돼서 그런 건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좀 궁금해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궁금증을 전혀 쓰지 아무 못하고 상관없는 얘기 댓글이다. 저 뭐 지들 얘기만 하고 앉았어. 시끄러 죽겠네. 막 이런 거의 대부분 댓글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평소에 콩가루를 보셨던 분들은 네. 그렇죠. 평소와 다를 바가 없다고 느끼셨을 텐데 이제 처음 평소와 보신 다를 분들은 이것들이 남현이 얘기해 줄 줄 알고 들어왔더니 지들끼리 떠드는 네. 이런 분위기 근데- 적응하세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뭐 대한뉴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그냥 지들끼리 떠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그래요? 그렇던데요? 아니야 너 방송 제대로 안 보는구나. 약간 이제 기존의 분들이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관계성에 대해서 아시면 더 재밌어 하시는 것 같고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는 이런 이제 관계를 상하 관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조금 당황하시는 누가 분도 있고. 상하야? 상하는 뭐야? 여기가 상. 최상? 최상. 상하. 최상. 피라미드형으로 어. 내려가죠. 중하? 상중하? 일단 내가 양면보다 높은지만 얘기해줘요. 사실 이 자리는 어쩔 수 없이 가장 낮은 분들이 택하는 자리거든요. 0대0 지난주 방송 진짜. 그건 또 이제 또 지나가야 나오겠죠. 네, 아니, 근데 완전. 그 방송 나고 그래서 거비가 네. 영대한테 속지 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왜? 영대가 되게 이렇게 블러핑도 잘하고 네. 사실 알고 보면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인데 지가 아는 얘기 들어보는 경우도 되게 많다. 사실 지난번에 그 마약 얘기했을 때 되게 나는 생각보다 되게 푹 빠져들었죠. 이런 부분도 되게 너무 설명도 똑똑하다. 잘해주고 야 우리가 모르는 변호사 입장에서 몰랐던 것들도 되게 말을 많이 해준다라고 생각했는데 몰라 겁이 그럼이 질투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평론가의 직업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뭐야? 주워 들은 얘기를 이빨 까기? 자기가 그렇죠. 사실 이빨 까기가 되게 중요한. 변호사도 똑같아요. 이빨을 잘 아니 까야. 그래도 맞아. 솔직하게 얘기할 거.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아나운서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빨 까는 것들끼리 모여서 그럼요. 잘 이빨들끼리 잘하고 앉아 있네요. 있다 네, 이렇게 좋아요.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 방송보다 대한뉴스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다 네. 좀 솔직한 프로다. 아. 가식이 없는 프로그램이다. 그러고 보니까 대한뉴스에 출연하는 모든 분들이 다 이빨 까기 전공자들. 기자, 변호사, 뭐 아나운서, 선생님, 평론가 어느 하나 이빨이 아닌 사람이 없네요. 그렇죠. 저는 기자도 하고 변호사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튼 저는 그 조회수를 보면서 현타가 왔어요? 대물 시네마 어떡하냐 진짜. 왜? 완전 지금 하락세다다. 아 근데 요즘 또 대물 시네마가 큰일이야. 갑자기 또 조회수가 안 나와요. 아 그거는 아니. 소재 때문이야 소재. 혹시 뭐 사필 규정 뭐 이런 얘기 사필 규정은 아닌가? 걔네가 우리한테 뭐 잘못한 건 그러네요. 없어요. 잘못한 건 어쨌든 없어. 저희는 이제 저희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로. 근데 야.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금요일이었잖아 20만 나왔어. 닥치고 있을까요? 지금 약간 금요일을 노리시는 거군요. 아니. 근데 농담이야. 금요일로 옮기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나빠. 나는 나빠. 나는 평일에는 일정이 너무 많아서. 어차피 네, 녹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근데 어차피 저는 이제 낮 시간 아침 낮 시간에 계속 재판이 있어. 계속 바쁘니까. 재판 뭐 조사 상담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아니 녹화해서 그 시간에 트는 걸 말씀드린 거였어요. 아 트는 거? 그래서 금요일을 노린다면. 너 진짜 멍충이 같은데 방금. 아직 진변이 좀 재판하고 와서 좀 깨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오늘- 같아요. 술 먹었어 근데 택시 타고 온 거야? 오늘 택시 타고 왔다며. 저는 술 마신 다음 날은 운전 아예 안 한다고 했지? 운전대를 아예 아, 잡지 않습니다. 좋은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다.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 일을 하니까 아침에 숙취 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신 분들 상담을 많이 그렇지.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거 많지. 12시 뭐 1시까지 술을 막 드시고 아침에 한 7시쯤 일어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한창 때일 거거든요. 맞아. 그 숙취가. 그러니까 불면은 무조건 취소.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운전을 뭐 사고를 안 낼 거니까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무심코 나가셨다가 단속은 잘 없는데 접촉사고라도 나면.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잘해도 누가 갑자기 그치. 와서 갖다 박아. 어. 그러면 중요한 게 받친 사람도 경찰이 출동하면 검사하죠. 이걸 해요. 그러면은 나는 바쳤는데 갑자기 면허가 취소됐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똑같은 경우에 걸린 분이 있죠. 박한희 씨. 야구 그렇구나. 선수 맞다. 박한희 씨가 그 같은 방식으로 아침에 걸렸습니다. 그게 그래서 전날 막 아예 마시고.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오늘도 계속 택시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근데 되게 좋은 게 어제 술을 좀 마셔서 피곤한데 택시에서 계속 잤어요. 그러니까 더 좋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좀 써도 그게 더 나은 거고 맞아, 사실 안전합니다. 만약에 운전하고 가다가 접촉서 벌금 뭐 면허 취소 뭐 1,000만 원, 뭐 500에서 뭐 1,000만 원 이렇게 되고 일단 면허가 취소되고 이게 면허가 취소되는 이 불편감이요. 그거는 진짜 다 오셔서 면허 취소 벌금은 됐고 면허 취소를 좀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게 대부분의 의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대갈쪽 분들도 사실 술을 먹고 바로 운전하는 사람은 잘은 없어요. 요즘에는 진짜 특히. 또라이, 완전 맞아요, 또라이죠. 특히. 그러니까 대부분 저한테 오는 분들이 뭐냐면 아침에 숙취 운전으로 가다가 걸린 분들. 근데 또 이게 초범들은 괜찮은데 이제 재범 있잖아요. 재범 분들 같은 경우가 이거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그 순간 그 아침 그 순간에 불면 나온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래서 법정 구속된 의뢰인분 얘기도 해주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오늘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얘기도 잠깐 해드렸는데 네. 원래 오늘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이었죠. 원래 오늘 이제 최태원 SK 회장하고 노소영 나비센터 광장 네. 두 번째 뭐 언론에서 2차전이라고 저희도 제목을 붙이긴 했습니다만은 재판이 지난주에 시작됐죠. 네. 11월 9일 날 첫 재판이 있었고요. 워낙에 사실 뭐 재벌가의 재판이기도 하고 전직 대통령의 딸의 재판이다 이런 것도 있고 네. 내부의 재판의 쟁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금액도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서 다뤄볼 분이 많아서 지난번에 1심 결과 나오고 나서 재판 저희가 홍가로에서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마침 또 진변이 없고 신진 변호사가 대신 네네. 이 내용을 다뤘었어요.
그랬나요? 그래서 본인은 여기서 이 재판과 관련해 얘기를 안 했어요, 심지어. 네. 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진 그러니까 좋은 변호사님의 거죠.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지금 경과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1심 재판에서 사실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노소영 관장은 나는 이혼을 못 해주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난해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최태원 지금 회장이 이혼을 해 시켜주세요라고 법원에 재판을 걸었고요, 소송을 걸었고요.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은 나는 이혼 못 해줍니다. 뭐 잘못은 당신이 했고 왜 내가 나한테 이혼해 달라고 합니까? 원래는 거절했었죠. 네, 원래는 네. 거절했다가 입장을 바꿨어요. 이혼 받아들이겠다. 대신에 이제 재산 분할을 거의 조 단위로 청구를 했었고 조 단위로 청구를 해도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막 엄청난 퍼센테이지는 아니었잖아요. 아니에요. 되게 많이 꽤 많이 요구했어요. 요구했어요. 42.29% 지분의 주식.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40%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절반에 가까운 걸 요구를 했고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를 하고 했는데 재판 결과는 650억 가량을 일단 재산 분할을 해줬고요.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였죠. 퍼센트로 당시에. 따지면 네. 1%도 안 됐던 걸로 금액으로는 기억하거든요. 엄청나지만 600억이 넘지만 네. 그리고 위자료,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배상은 1억 원을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양쪽 다 항소를 했어요. 이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게 사실 좀 모호하긴 해요. 우리 그런 얘기들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통과로 저희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20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재산 절반 가량을 인정해 준다 네. 이런 거였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이 최태원 회장 정도의 재력을 가진 경우에라면 이게 배우자의 내조 덕분에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최태원은 잘 살았고 계속 이제 뭐 본인이 일궈낸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재판이 본인의 사업 인정된 결과인 거지 거죠. 예. 이걸 지분까지 달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때 방송에서 다룰 때는 노태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그거를 봤잖아요. 이제 언론이라든가 세간에서는 그 부분을 봤는데 네. 사실 그 부분을 직접 다루진 않았어요 재판에서는. 근데 노소영 관장은 항소를 하면서 이게 여성의 가정의 배우자로서의 기여도를 너무 낮게 지금 판단한 거다 네. 1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그 권리를 제대로 못 찾게 되는 거라고 했는데 근데 그 말씀 자체는 원칙적으로 맞는데 네. 금액을 생각하면 또 600억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해.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콩가루 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10년인가 아무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결국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 위자료의 뭐 절반 가까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위자료요? 아니, 재산 분할. 좀 전에 얘기했잖아. 그게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노소영이 그만큼 달라고 한 그렇지. 거예요. 다시 항소를 한 거고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은 왜 항소를 했냐면 이 이혼을 하라는 얘기를 판단 결과를 나오긴 했지만 최태원 회장이 소송을 청구를 해서 그걸 받아준 게 아니라 최태원 회장이 청구한 건 아니요. 당신은 유책 배우자니까 청구할 수 없어.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네. 이제 다른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살고 있으니까 당신이 청구한 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노소영 관장이 청구한 걸로 이혼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아니다. 나도 내가 청구한 걸로 받아줘. 이렇게 이번에 항소를 한 거지. 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누가 막 얘가 있다 제가 있다. 아 그래? 정리 안 됐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혼은 어쨌든 둘이 하는 거니까 누가 신청을 했든지 간에 그냥 아니, 그건 하나로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혼은 유책 배우자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혼 청구가 유책 받아들여지지 않은 배우자기 것은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된다는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사실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최태원 회장은 그게 중요한 뭐 이슈인가 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항소심과는 별개로 이번에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 현재 최태원 회장의 사실상의 배우자 동거인이라고도 하고 그분을 상대로 그 여성을 상대로 해서 30억 원의 30억 청구를 했어요. 위자료 청소죠. 흔히 보통은 상간자 소송이라는 표현을 네네. 쓰는데 과거에 뭐 간통죄 있을 때 뭐 그렇게 하던 거 아닌가요?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됐죠. 왜냐하면 간통죄가 있을 때는 구속을 시켜버렸으니까. 아 근데 이제는 위자료로 이제는 가능해졌구나. 야 이거 돈이라도 정치적 피해배상이라도 받아야겠다 그래서 요즘에 그 소송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거를 무려 30억 원을 청구를 했어요. 30억. 예,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재산 분할이 좀 달라질 수 있을지도 쟁점이 되고 30억 원이라고 하는 위자료에서 몇 퍼센트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그것도 것도 좀 관건이네요. 쟁점이 되고. 그 사실 조금 처음에는
동거인에게 30억 원의 위자료를 요청한 게 약간 저는 처음에는 너무 세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노소영 최태원 관계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심지어 내연녀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최근에는 내연녀를 데리고 공식 석상에까지 섰잖아요. 아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대중들한테 공개적으로 거의 조롱거리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최태원 회장이 공개해버린 거죠. 언론사에 편지를 써서 우리 헤어질래요 이렇게 해버린 거죠. 네. 제가 진짜 지난번에 방송을 안 해서 그런지 너무 새로워? 아니 여기 있어야 되나요, 저? 왜? 두 분이서 계속 왜? 이게 농담이고요. 여태까지 했던 경과를 얘기한 오케이. 거고. 근데 지금부터 너무 잘 정리해 주셨어요. 정말 전혀 몰랐는데 농담이에요. 일단 그 노소영 관장이 이번에 그 상간녀라고 표현할게요. 네. 왜냐하면 그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제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 최태원 회장이 1억 지급하라고 1심 판결 났었잖아요. 네. 그거랑 중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태원 회장이 1심이 끝나고 뭐 위자료니까 그냥 가집행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지급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 상간녀가 소송에서 당신 이미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1억 원 위자료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해서 내 위자료를 결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우자랑 상간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위자료를 더 크게 인정하고 그리고 상간자의 위자료를 더 작게 인정하니까 제 생각엔 소송 만약에 판결 나온다면 1심 재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 8천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7, 8천? 느낌이. 그러니까 30억을 청구했는데 결국 그러니까 지금 적은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금액 아니에요. 법원의 이 위자료 인정 액수 어떤 관행에 따르면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위자료가 현실화돼야 된다. 사실 이건 뭐냐면 집이 그냥 한순간에 그 가정이 그냥 박살난 거잖아요. 거지. 그냥 집이 파탄이 난 거예요. 근데 위자료를 많이 인정하면 한 3천? 보통은 1,500, 2,000에 끝나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건 게 기사에서도 나왔는데 교통사고로 이제 사람을 치여서 뭐 사망하게 하는 경우 이제 보통 8천에서 이제 많이 올라서 1억 정도 위자료를 인정을 하거든요. 물론 이거보다는 이제 작긴 하지만 교통사고 어쨌든 거의 대부분 과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과실이죠. 사고니까. 근데 이건 고의잖아요. 고의. 그렇다면 1,500에서 2천만 원은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액수예요. 이거는 진짜로 현실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가장 큰 어떤 그 위자료. 어때? 액수입니다. 만약에 개돌송이 결혼을 했다고 치고 결혼을 했는데 한 10년쯤 살았는데 남편이 나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 너 가. 그러면 정치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얼마쯤 청구할 거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일단 너가 가 이럴 것 같아요. 너가 가야지. 왜 내가 가? 여기는 내 집이야. 정신적인 피해를 별로 안 입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 집이고 내 가정인데 여기서 네가 새 가정을 꾸리고 싶은 거잖아. 네가 가야지. 짐 싸서 나가. 일단. 네 몸만 너만 나가지. 왜 내가 가죠? 알았어. 미안해 질문이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너 옷만 챙겨서 나가. 다 놔두고. 이혼하고 싶다 그러면 알겠어. 너가 가.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옷만 입고 나가. 옷은 뭐 지가 알아. 지 옷들은 자기가 쓰레기죠. 재산 뭐. 이런 남 거 옮겨봤자. 쓰레기. 아니 두고 가봤자 사실 쓰레기잖아요. 그 나간 사람의 옷은. 위자료가 갈 것도 없이 다 그냥 다 니꺼다. 이미 근데 거의 지금 그런 상황을 겪은 듯한 표정과 말투 행동이야. 얘기하실 때 이미 너무 몰입이 됐어요. 약간 들어왔어. 노소영 근데 들어왔어. 아까 김변이 얘기한 거는 사실 좀 중요한 얘기 아니면 내지는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열받는 얘기실 수 있는 게 만약에 뭐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둘이 내가 진변의 배우자인데 아니다. 진변의 배우자 좀 이상하구나. 배우종의 배우자인데 둘이 바람을 피웠어. 아까 내가 안아달라고 그거 지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알아서 안아줄게 한번. 에이 진짜 그렇게 안고 싶나 나를. 지금 안아줄까? 위자료 청구해야 될 것 같아. 나 정신적 피해 입었어. 못 안겨본 지 오래되셨어요?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못 안겨보신 지 오래되셨어요?
하여튼 이렇게 배우자인데 이렇게 둘이 바람 피웠으면 보통 좀 웃자고. 아니, 왜 자꾸 그 얘기를 끄집어내갖고 내가 웃고 싶은데 정말. 많이 웃었잖아. 뭘 많이 웃어? 난안 웃겨. 아직도 웃음이 지금 끊이질 않고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빨개졌는데. 이렇게 빨개졌는데 너무 웃겨갖고. 한번 웃었으면 됐지. 뭘 더 웃어. 너무 웃기네. 아니 텀을 좀 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이상한 거야? 뭐가? 한 번 웃고 마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안 웃긴데 웃는 척을 하는 거잖아. 아니야 웃는 거야. 왜냐면 웃음은 하하하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난 근데 양변 진짜 이러다 우리 막 웃긴 얘기 하자 그러면 하하하 야 근데 있잖아. 우리 둘은 막 떠들고 막 호호하고 이게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양 변호사님이 좀 더 이제 방송화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아니, 평소에도 그래. 그래요? 웃으면 한 번 웃으면 됐지. 뭘 더 웃어. 빨리 일상으로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웃음 다음에 대화 사이에 막아뜨는 걸 절대 허용치 않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웃음과 대화가 약간 이렇게 오버랩이 돼야 돼. 어. 그래서 해주세요. 막아뜨는 것보단 낫지. 아니, 방송용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런데. 나는 하여튼 잠깐만. 근데 뭔데? 우리가 일로 돌아왔구나. 뭐지? 정신 차려요. 여기 아니 잠깐만 이거 원래 여기 아니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네. 너가 가. 내가 갈게. 양변 안아주고 가야겠다. 일로 와요. 내가 안아주고 갈게요. 술이 안 깬 것 같다고 신변이. 그래서 자 그래서 이 혼인 관계, 내연 관계야.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래. 해서 사실 만약에 정치적 피해를 요구를 한다라면 보통은 진 변호사한테 더 세게 돈을 그쵸, 받고 싶어 하실 거야. 근데 이게 일종의 공동 불법행위인 거거든. 둘이 같이 굳이 불법을 손뼉이 저지른 거야. 마주쳐야지. 그래서 판단할 때 어떻게 나왔냐면 법원에서 3천만 원 손해배상하세요 하는데 네가 만약에 나한테 돈을 줘버리잖아. 그럼 여기서 나온 돈이잖아, 아니, 사실. 그렇지. 여기서 나온 돈이고 진 변호사 건 깎여 또. 뭐. 그래서 이게 사실 진 변이 말한 거 더해서 얘기하자면 이 위자료가 현실화돼야 된다는 게 이런 부분이 맞아. 들어있는 거야. 이게 맞아, 되게 맞아. 웃기는 게 나는 저놈한테 지금 돈 받아야겠다고 해서 재판을 걸어서 판결이 딱 나오는데 그래 알았어 하더니 갑자기 선미가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있다 먹고 떨어져라. 근데 따지고 보면 나한테서 나온 돈이야. 맞네. 되게 황당해지는 거야. 실제로 맞네. 그런 일이 있어서 누가 글을 썼었는데요. 그 내연녀한테 이제 뭐 소송을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연녀가 딱 그거 지고 나서 2천만 원 딱 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했대요. 어차피 그거 네 남편 주머니에서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열이 받았던 거야 이 아내분은. 근데 당연히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 내연녀한테 2천만 원 내놔 했어도 네 남편 그 맞는 말이잖아 또. 너무 열받는 거 그래서 같아.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진 변호사 말한 것처럼 실제 지금 위자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노소영 관장도 30억 원을 상징적으로라도 요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 어쩌면 이 금액이 그렇죠.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되게 도움이 있을 것 같아 상징성 이번 있는 사례가. 금액인 것 같고 사실 이제 제 친한 동생 판사가 있는데 이 얘기도 여기서 많이 했는데 그 동생은 관행이랑 좀 다르게 판결을 적극적으로 해요. 해. 어떻게 하냐면 이혼 판결은 잘 내려줘요. 그러니까 어차피 바람 피고 뭐 이렇게 돼서 사실은 못 혼인 관계 살겠다? 끝났잖아요. 네. 그 대신 위자료를 막 몇 억씩 때려요. 오. 네. 오. 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는 판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안 나왔잖아. 판결이? 그렇게 말만 했던 걸로. 그런 이제 꿈을 품고 계신 걸로.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뭐 얘기를 해보면 자기는 어쨌든 뭐 이 유책주의가 좀 부당한 것 같다. 왜냐하면 솔직히 옛날에는 그렇게 바람을 핀 남자가 진짜로 와이프한테 어디 남자한테 뭐 이러면서 나가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축출 이혼 이런 게 되게 좀 성행했던 되게 오랜 예전에 그 유책주의가 적용됐었거든요. 오랜 동안 아니야. 얼마까지 80년대까지 그랬어.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가 바람을 폈는데 그거를 뭐 참고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내쫓기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혼인 관계를 그냥 법적인 어떤 혼인 관계만 유지시키는 것보다는 이 혼인 관계를 대신 이제 끝내주되 판사 입장에서는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거죠. 위자료, 막대한 어떤 액수의 위자료. 그래서 사실은 뭐 이혼, 그러니까 재산 분할도 솔직히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위자료 액수를 확 높이고 그리고 이혼은 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 동생 판사의 뭐 어떤 의견에 되게 동의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야지 사실
뭐 바람을 피더라도 만약에 2천 뭐 1,500, 2천이 아니라 3억 이게 만약에 관행으로 됐다. 그럼 바람 쉽게 못 펴요. 그치. 진짜 쉽게 못 펴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슷한 판결이 하나 나오긴 했어요. 네. 뭐냐면 진변 얘기는 이런 겁니다.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이? 죄송해요. 아, 갑자기 그 대통령 누구지? 본인은 전두환 아니야? 전두환도 그랬고 전두환이 본인은 그랬었고 그게 왜 나와 그 얘기인데 갑자기 참을 수 없었어. 틈만 나면 놀고 싶어 잡담하고. 참을 수 없었어. 근데 그 이번에 판결이 하나가 나온 게 진 변호사 얘기한 건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아까 이제 설명을 최태원 회장과 관련해서 했듯이 우리 법원은 본인이 잘못해놓고 본인이 이혼 청구를 한 건 안 받아들여 주는데 받아들여 주자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고 대신에 또 이혼 받아줄 테니까 위자료는 많이 내. 이렇게 가자는 건데 네. 비슷한 판결이 하나 나오긴 나왔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보통 1,500, 2천 많이 나와야 3천 정말 5천 나오면 뉴스에 나오는데 네. 2억 원이 나왔어요. 위자료가. 오. 2억 원을 인정한 판례가 처음 나왔고 더 기가 막힌 건 혹시 그 판사 이 판사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진짜? 아 진짜 그 그럴 수도 법원 있어요. 뉴스 봐봐. 판사 이름 나올 텐데. 아무튼 그래서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유책 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청구한 금액을 재판을 재판부에서 인정해 줬어요. 이혼해라. 그리고 대신에 위자료를 2억을 내라라고 했어요. 그 제가 말한 딱 그거예요. 네. 몇 가지 사정이 있는 게 이혼 소송이 좀 길어지고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청구했나 그렇게 했었고 그 와중에 거짓말로 아내한테 소송을 막 걸었어. 그러니까 죄질이 나쁘다. 뭐 여러 죄질이 가지가 나쁘다. 판단이. 그래서 어쨌든 2억 원까지 했는데 이건 사건은 네 친구 아니겠다. 그게 진짜 아니겠다. 서울 고법이네요. 네. 고등법원 부장판사기 때문에 김시철 씨. 김시철 판사. 죄송합니다. 김시철 판사. 부장판사. 예. 이거는 사실 되게 이 판결은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의미가 있는 게 1심에서는 되게 뭐 그냥 원래 정형적인 금액 뭐 3천인가 그 정도가 인정이 됐는데요. 그렇죠. 1심에서 3천 근데 항소심에서 2억으로 확 늘려준 거예요. 뭐가 그렇게 웃기죠? 중간에 갑자기 갈피를 못 잡은 게 너무 웃겨가지고. 별걸 다 얻는다 이제 좀. 중요한 건 오늘 갈피를 못 잡겠어요. 진짜로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여태 잘 하고 있어요. 아직 근데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약간 근데 할 말은 제대로 잘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정신이 안 돌았을 때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정신은 안 돌아왔지만 그래도 집중력은 좀 있을 텐데 오늘은 약간 저희 어머니 표현은 약간 너갱이가 빠져 있는 느낌. 우리 아버지는 넋 빠진 새끼라고 그러던데. 이런 넋 빠진 새끼가. 저희 어머니 너갱이가 빠져가지고 이러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지금. 좋아요. 요 판결이 진배비 말한 것처럼 그 위자료 올려야 한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판결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이혼하면 이혼할 거는 그래 좋다 이혼해라. 어차피 아무리 배우자가 지금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판결할 때는 사실상 뭐 두 사람이 너무 떨어져 산지도 오래돼 버렸고 이미 두 번째 이혼 소송 청구였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자꾸 남편이 다른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야. 엉뚱하게. 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뭐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 기가 막힌 거지. 이혼 소송만 제기한 것도 얘가 좀 보기에 얄미운데 뭘 잘했다고 자꾸 소송으로 괴롭히니까. 그래서 저렇게 나온 거야.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남편이 이제 바람을 폈는데 뭐 외도를 해서 와이프가 유산을 했어요. 그거에서는 그거에서 5천만 원 위자료 인정해 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더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 판결조차도 되게 이례적인 판결이었어요. 최고 액수야. 진짜 너무 나쁜 놈들이 많네. 이 2억 원 이전에 최고 액수가 5천만 원이었어. 굉장히 이례적이야. 최고 액수 2천 아니었구나. 노세훈 과장은 1억이었구나. 1억도 있고. 1억도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원래 콩가루 이혼 이런 주제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동시접촉 수가 한 750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럼 또 다시 이제 만회 밑으로 내려갈 거고. 뭘 그런 걸 걱정을 해 네가. 그러면 내가 당신이 걱정해야 되는 걸 내가 걱정해 줬는데 왜? 아니 내 말은 우리가 꼭 그렇게 막 여기 그 어떤 조회수 이런 거에 꼭 매달릴 게 아니라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 우리는
조회수에 매달려서 가면 안 돼요? 조회수에 매달려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우리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우리 어떤 길에도 더 응원해 주신 분들이 그래요? 늘어나지 않을까. 요즘 약간 새집 살림 하느라고 지금 헌집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 뭔 소리야? 여기 지금 사추자 새집 시작하면서 어쩐지 처음 우리가 하던 우리랑 하얀 그 주제 가지고 저희가 또 했잖아요. 그때부터 알아봤어야겠어. 거기서 먼저 했어요. 여기서 먼저 했어요. 뭐를? 다음 주제 중에 내가 던진 거 중에 했기만 해. 댓글이 보인다. 저것들 또 왜 잡담이나 하고 짓거리고 있냐고. 근데 왜냐면 확실히 8.2만 그때 보니까 이제 우리 대갈 쪽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이제 처음 보면서 진짜 나 화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 신고했어. 농담이지? 아이, 농담이죠. 오 깜짝 놀랐어. 아니 신고하면 진담일 수 돼. 있지. 신고하면 왜? 돼요? 신고할 수 있지. 사실 몇 개 했어요. 그래 뭐 거비처럼 방송 중에 욕하는 것보다는 신고하는 게 나을 수도 거 있어. 오빠는 욕도 안 해요. 방송 중에 나가 너 나가 이렇게 해서 바로 내보내세요. 너 나가라고 아니라 새끼 피디한테 이 새끼 차단시켜 뭐 이러잖아. 맞아. 그런 게 돼요? 차단 기능이 있어. 나가 그럼 내쫓기는 거예요? 다시 접속 못하게 막아. 그 방송에 다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니면 아이디는. 멘트가 차단되는 경우도 있어서 본인은 차단된지 모르고 그냥 계속 쓰는데 남들은 다 모르는. 요런 지 혼자 것도 있죠. 계속 키보드 두들기고 아,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경우도 그거 있고. 되게 내가 열심히 잘 갈구고 있겠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댓글들. 되게 구글이 잔인하다. 그치 유튜브 머리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구글이 그게 잔인한 게 그 댓글 다는 사람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채널에도 그래. 채널도 프로그램이나 차단당하죠. 이런 것도 차단 바로 시켜버리고 노란 딱지 붙어버리고 그런 것도 돈을- 해명할 기회도 없이 그냥 해. 유튜브가. 저 이제 왜 울어요? 아니 해명할 기회도 없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새로 시작한 사추자 응. 노란 딱지 계속 붙었거든. 아 진짜? 왜요? 사건 사고를 다루다 보니까 네. 거기서 뭐 폭력 어떤 범죄 용어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럼 그 얘기를 했다고 붙여버리더라고. 아 우리도 근데 사건 사고 많이 다루는데. 아 근데 조금 한 번 뭐 더 해봐야지. 우리는 한 번도 안 붙었대. 우리 갑자기 거는 안 보나 봐. 기분 나쁜데? 그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콩가루 안 봐. 아마 AI가 뭘 하면서 얘들은 웃고 떠드는 게 더 많다. 아 근데 사추자도 많이 웃고 떠들었는데. 아니면 거우 오빠가 욕하나? 거비 욕은 늘 해. 그러니까 방송에서 원래 욕 계속 하거나 그거 뭐지? 그거 있잖아요. 그 히틀러 그거 얘기 나오면은 붙었다. 붙는다고 하던데. 이제 붙었다. 아니 그 단어 말고 그거 말고 두 글자 단어 또 있잖아요. 아. 니은 치읓 그거 나오면 안 된. 바로 그런 게 되게 붙는다는 얘기가 많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안 좋은 식품 이런 것도 네. 보약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된다고 식으로 그러더라고. 말을 몰랐지. 바꿔가지고 자 기왕에 그래도 최태원 회장 얘기하면서 항소심에서라고 해서 이번에 크게 사실 지난번에 1심 나왔을 때 의외로 그 기사의 댓글들 같은 걸 보면 여성분들은 비판사 욕하는 글들도 되게 많고 너무 재산 분할을 조금 해줬다. 그리고 노관장의 위자료 청구 이런 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사실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소영 관장의 그 부친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그 영향은 아예 재판에서 다뤄지지도 않았고 현실적으로 다루기도 불가능할 것 같고.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들이 과연 준비 서면에 이 재산의 어떤 증식과 형성에 기여한다는 뭐 이런 내용을 쓰면서 이제 뭐 어떤 SK 그룹이 뭐 저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뭐 어떻게 이렇게 덕을 해서 본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냈을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돈을 벌어와서 이제 월급으로 뭐 아파트 대출금 갚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되게 명백한 그런 것인데 대통령의 덕을 봤다. 온 국민이 그치 그랬을 끄덕끄덕 하는데 실제로 판결문에다가 노태우 대통령의 덕을 봤다. 이거를 사실 판결문에 쓰는 건 솔직히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법적으로 따지면 꼭 그게 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되고 뭐 증거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 대중들이 솔직히 말하면 지나가다 10명 중에 붙잡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냥 상상을 했을 때 한 10명 정도가 대부분 그치 대통령 더 받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이거 봐라 대중이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법률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고 사실 이 재판에서 아마도 SK 측에서는 이건 이제 혼인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실제로 진짜 4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만이라도 지분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SK 경영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말 신경을 곤두세웠고 두 번째는 SK 측에서는 그 대통령의 덕을 본 게 아니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시기 자체가 달랐다. 그리고 통신과 관련해서 허가를 받았다가 그 논란이 있었으니까 반납을 했다가 다시 정권 교체 이후에 그걸 돈 주고 다시 그러니까 정식 절차를 거쳐서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은 그걸 못 버리는 거야. 네. 솔직히 이거는 인식이 억울할 수도 있어. 나도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억울할 수도 있는 게 SK 입장에서는 받았다면 안 억울하겠지만 안 받았을 수도 있는 거야 직접적으로. 근데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지. 직접적으로 뭘 인허가권을 준다든가 돈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SK가 어디 가서 사업을 하고 사람들하고 충돌이 있고 분쟁이 있거나 그럴 때 같은 일이라도 SK가 나서면 사람들이 에이 들어주고 말지 이랬을 수 있잖아. 네. 그건 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닌데 아주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었겠죠.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경쟁 상대인데 그 저쪽에서 이걸 아유, 그 대통령 사위인데 이렇게 봐주지 했을 뭐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 거는 측량이 불가능한 거지 사실. 아. 측량이 불가능한 거지. 그냥 알아서 긴다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 말을 막말로 뭐 아까 음주운전했지만 음주를 딱 잡았는데 최태원이네? 그러면 요즘도 아니 요즘은 떼겠지만 그때도 뭐 운전할 일 없겠지만 당시에 군사 정권에서의 경찰이 대통령 사이고 뭐고 나 몰라요 이럴 수 없었을 거 그쵸. 아니야. 맞아. 단적으로 있을 그런 수도 게 있었다는 있다. 게 아니라 네. 그런 거 정도는 있을 텐데 그거는 재판에서 인정은 안 되지. 그리고 이번에 조금 일단, 약간 그 부분 억울하다고 노소영 관장이 또 얘기하는 부분. 아트센터는 가져가지 마라. 아.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트센터 결국 내놔야 되냐. 그거는 사실 노소영 관장 관할인데 SK에서 그걸 마음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 자체가 왜냐하면 임대차를 한 거니까. 예. 근데 여태까지 노소영 관장이 그 관할한 기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이만큼 키워나간 기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트센터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부동산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 딴 데 가서 하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여기를 비워달라. 솔직히 말하면 퇴거. 그냥 이제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과 사실은 별로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월세 받고 해도 되는 건데. 그냥 방 빼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뭐 소송이 이제 격화되고 하니까 저도 그래요. 의뢰인분이 오셔서 누구랑 소송이 이제 붙었어요. 그럼 상대방이 또 뭘 걸어. 그럼 저한테 와요. 변호사님, 저 사람 상대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냐? 우리도 뭐 형사 걸어요, 고소든 이렇게. 민사 뭐가 됐든. 네, 뭐가 됐든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사실 이제 변호사만 좋은 일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진짜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 다 의뢰인분들이 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 소송은 이제 SK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소송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소송을 시작한 어떤 의도 자체가 진짜 이 부동산이 필요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세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냥 이제 감정이 상해서 일단 갖고 온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라라고 하니까 이제 나가라고 이렇게 한 거고. 이거 내 혼자 생각인데 그냥 혼자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본 거예요. 아트센터 나가라고 했잖아. 그럼 집에 와서 혼자 하면 안 될까? 한번만 들어줘, 한 번만. 오케이. 아트센터 나가라고 했잖아요. 나가고 나서 그 땅에다가 자기 이제 새로운 아내 뭐 차려주면 나 진짜 열받아. 아니 진짜 근데 제가 나 진짜 그러면 나 진짜 정말 나는 그냥 거기 들어 누워버릴 거야. 너무 열받아서. 본인이 네. 노소영 관장이라면.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럴 확률도 왜냐하면 이제 감정이 너무 격화돼 있으니까. 뭔가 진흙탕 상태면. 그러네.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러니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 근데 어떤 여론의 그래. 그런 뭐 질타를 대중적인- 받겠죠. 예, 그거는 사실 정말 이거는 SK 보통 주가가 그냥 확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는 안 하겠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같은 게 바뀌어서 특히 10년까지는 그렇죠. 물론 그것도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해 줄 만한 보증금 이내일 경우에
그때 10년까지는 임차인이 사업을 하고 싶어하면은 함부로 못 내쫓도록 네. 법은 있어. 근데 저기는 규모가 워낙 커서 그것도 적용을 못 받는 거고 그냥 진 변호사 말한 이미 대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10년 이미 10년도 지났을 넘었지. 거예요. 설령 그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네. 이제 기간 자체가 훨씬 오래된 거고. 2000년 12월에 개관했으니까. 근데 노세훈 관장은 저거는 물질적으로 집주인이 누구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소송에서 이게 처음에 1심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도 아니 어쨌든 배우자가 그 30년 가까이 아이들 양육하고 내조를 해서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30년 넘게 당신이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여성들의 아내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법원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너무 가볍게 봤다는 게 항소의 취지인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떠나서 사실 돈을 생각하면 600억을 이미 판단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지만 여성분들이 여기에 좀 힘을 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소심에서 어쨌든 그 SK 주식에 대해서 재산 분할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잖아요. 1심에서는. 네. 그 부분은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거든요. 진짜? 네. SK 주식이 그리고 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기여를 안 했으니까 그렇다는 건데. 뭐 특유 재산으로 본 거죠. 네. 네.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물론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좀 바뀌어야 그러니까 진짜 단 1%라도 그게 1%라도 인정이 인정을 돼야지. 맞아. 아니 왜 그러냐면요. 그 주식을 되게 오랫동안 보유해 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뭐 계속 가치가 상승을 했을 거고 아파트도 똑같아요. 그냥 와이프가 가서 뭐 청소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파트도 저절로 이렇게 가치가 오른 건데 그래도 재산 분할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당연히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재산이 증식된 거는 기여도가 있다.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사건 1심에서만 그 재산만 그러니까 주식만 콕 집어서 이거는 안 된다. 그 사실 저는 그게 1심 판결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래요. 신변 얘기를 좋아. 또 그럴 수 맞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뭐 되게 너무 세간의 이목을 집중받고 있는 사건이라 이제 이 고등법원 판사분들도 되게 부담스럽긴 할 텐데 그래도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 한번 그리고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또 위자료는 좀 더 올라가야 이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다른 판단이 좀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저는 조심스럽게 네. 해봅니다. 오늘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사실 진짜 웃긴 게 한 45분 딴소리하고 마지막에 약간 항소심 판결 예측하면서 약간 변호사 놀이. 아니야 중간에서 정리 다 했나? 했어. 저. 진짜 정신이 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지금. 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나 봐 지금. 여태까지 얘기 잘 해놓고. 자 다음 주에는 네. 오늘 이제 재산 다툼과 관련해서 이혼과 관련해서 재산 다툼, 재산 분할 위자료에 관해서 간만에 또 다시 한번 다뤘으니까 이거를 이제 애초에 피해가려는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볼까 하고요. 오늘 그러면 다음 주도 지금 콩가루 이혼 관련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5천 밑으로 지금 떨어지는 걸 보겠다는 말씀이실까요? 원래 우리는 이혼 얘기 하는데요, 진 변호사님. 예. 누가 그래요? 가정사 이야기 하는 거. 콩가루니까. 네. 딴 거 하면 안 돼요? 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몰라. 조회수 그림- 많이 나오는 거. 그림 보겠습니다. 예. 결혼식 장면인가요? 예, 결혼식 장면이고요. 바실리 푸키레프라고 19세기의 러시아의 풍속 화가를 많이 그렸던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화가가 풍속 화가 중에서 결혼과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그런데 누가 남편이죠? 그러니까. 보면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데요? 할배죠. 저 할배가 남편이라고요? 너무 내 소녀인데요? 촛불을 들고 있잖아요. 예. 결혼식을 상징하는. 그리고 아빠 누가 봐도 아니에요, 지금? 정장을 아니 입고 아빠가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네. 신랑은 어디 있어 그럼? 저 뒤에 있는 사람 뒤에 아니야? 없지. 뒤에 신랑이 노래 뒤에 이러고 보는 있네. 사람. 이거 이러고 있는 사람. 진짜 남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이 그림의 제목이 어울리지 않는 어울리지 결혼. 않는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때 특히 19세기니까 네. 뭐 저 사람 보면 왼쪽에 훈장도 달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황제로부터 받은 훈장, 귀족이란 얘기인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오른쪽에 이 꽃다운 신부는 농노의 자식이거나 아니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에서 시집을 온 게 맞아 보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거의 지금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장례식장 같아요. 손을 내밀면서 마지못해 손을 결혼 반지를 주기 위해서 곧 거행될 것 같은데 할아버지 나이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그림이었는데 사실 저 때는 저런 결혼들이 되게 유행처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등장인물들을 봐도 별로 좋은 표정들이 아니에요. 이 결혼식에서 찌푸리기도 하고 하지 않고 있네요.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만 또 버글버글해요. 신랑 친구들이 다 나이 든 사람들이니까. 부러운갑다. 맞아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유. 신랑을 질투하고 있는 나이 든 친구들이고 저 뒤에 이 관객을 바라보고 있는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사람 있죠. 한 사람 오른쪽에 두 번째. 네네. 네. 저 사람이 화가 스스로 본인의 얼굴을 저기다 그려놨다고 해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식의 결혼이 맞아? 당신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딱 일이 그 계속 표정 되는 게? 지금 양 변호사의 표정. 그러네요. 그런데 왜 뭐 지금 이제 이혼 얘기도 했지만 결혼과 관련된 얘기기도 하고 예전에는 사실은 저런 어떤 우리가 요즘 결혼 얘기할 때 흔히 사랑부터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아예 없었던 시대가 더 인류에선 길었죠. 저 때가 정말 말 그대로 조건 만남. 아니, 조건- 조건 만남이라고 조건 뭐라 그래? 조건 결혼. 조건 결혼. 죄송합니다. 그게 그냥 계약 결혼. 그게 그냥 일반적인 결혼이 오히려 그랬던 정략 결혼. 오히려 일반적인 결혼이 그랬던 시대였었고 멍충이 셋이 정략 결혼을 단어를 몰라갖고 그냥 사실 최태원 노소영 배우 이거 두 봐, 사람도 멍충이 셋이 오는데 자기는 아닌 척 막 딴 얘기하고 있는 거 봐. 최태원 노소영 두 사람도 그런 식의 정략 결혼은 아니지만 저렇게까지 기울어진 정략 이런 결혼은 마이크 아니지만 끌 수 없나? 왜? 자기 할 얘기만 하면은 구글에서 뭐 차단된다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누군가는 얘기를 끌어 이어가야 알겠습니다. 네, 되니까. 농담이에요. 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진짜 그 말씀하신 정략 결혼 있잖아요. 네. 그게 그 말씀하신 똑같네요 오늘 주제랑.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노소영의. 거고 두 사람은 또 사랑했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결국 시작부터 조금 불행의 씨앗을 안고 시작했던 건 아닌가 그치. 그런 생각도 내용 들고 관계가 해서 오래됐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결혼은 사랑인가 조건인가 정략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래 진짜. 아 이제 약간 폭력적이다. 폭도 같이 느껴져. 폭도. 아니 과연 결혼은 뭐라고요? 네? 사랑인가? 근데 잠깐만 오늘 뭐? 광고 없어요? 여기 있잖아. 아 있다. 아 깜짝이야. 우리가 지금 8.2만이 나왔는데 내가 광고가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것들이. 어? 아야 이렇게 자, 첫 광고 번째 주지 광고. 말고. 네. 메타버스부터 자, 진행하면 씹어라. 되겠죠. 와 오랜만에 잠깐만. 네. 뭐? 8.2만이 나왔는데 나 그거 안 줘? 뭐? 버터 장군? 버터 와 장군. 이것들이 광고는 진짜. 미리 잡혀 있는 거야. 야 이것들이 나 자. 8.2만 진승기를. 오징어계 초신성 오징어 제트가 만든 첫 번째 아이템 다리가 달달달입니다. 아니야. 자 말랑땡땡한 식감을 자랑하죠. 따라 주라. 와 그래 신선하고 깨끗한 오징어를 안전하게 제공하고요. 100% 국내 가공이니까 믿고 드셔도 되고요.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150g에 13,900원. 미리미리 사서 쟁여두셨다가 이거는 드셔도 되고요. 진짜 최고야. 자, 요거를요 미개봉 상태거나 여기 위에 이렇게 지퍼 포장이 가능하니까요. 드시다가 남은 거는요 입에다가 한 5초 정도 물고 있으면 말랑땡땡한 식감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상하지 않게 오늘은 왜 드실 수 이렇게 있습니다. 부드럽죠?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새거 평소보다? 쪄줬잖아. 누가 이제 5초 동안 물고 아니 말 다 하면 이거 빼줄게요. 그냥 입에서 그냥 살살 녹을 거야. 내 치매 산성 때문에 혀가 녹을 수도 있어. 자, 리뷰 작성 시 500원, 사진 동영상 리뷰 작성 시 1,000원을 포인트로 드립니다. 더 달래. 어디요? 맛있나 보네. 새거 쪄니까 확실히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동안에는- 먹어봐, 진짜 맛있어. 그동안에는 먹던 거 줬잖아 우리는. 이거 대무 시네마에서 먹던 거 우리한테 준 거야? 너 그랬지 거의. 야 미쳤네 이것들이. 왜?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 새거니까 확실히 대박. 맞긴 하다. 그치? 야 눈물 난다 여기니. 이거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아니, 아니 가져가세요. 가져가. 제가? 갑자기 싫어졌어. 왜? 가위바위보해. 가위바위보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도 해. 어머니 하세요. 너도 해. 뺄게요.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 변호사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별명이 진승기 이긴승기 이런 게 있었어요. 졌는데 이겼네. 진승.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름이 모순돼. 승기는 약간 이기는 기운인데 사람이 모순됐어. 자 재선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좀 상담하실 게 있으시면 가족 119 메일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헛소리 하기 전에. 맛있다. 근데 먹자 오징어. 중요한 건 또 2회차를 오늘 녹음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도 헛소리가 계속될 거라는 거. 환기하고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77회 78회 때 봐요.